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6월달 B형 문제입니다. 우선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CC 버전 중에서 2020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또 버전에 따라서 환경이 좀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네모난 단추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현재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누르셔서 가장 초기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패널로 돌아왔는데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튜토리얼을 이렇게 런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친구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사줄이 보이시죠? 이 친구를 통해서 그 패널은 통째로 닫아주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도구 상자 보일 텐데요. 도구 상자 역시 넓게 볼 건지 좁게 길게 볼 건지를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서요. 여기에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세팅 말고 내가 내 입맛에 맞도록 다시 재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걸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일 위쪽에 있는 제네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세팅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저는 처음으로 들어갈 때에 홈 스크린이라고 해서 내가 전에 작업했던 창들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V체크를 끌 거고요.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많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라고 밝은 색깔로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워크스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먼트에즈 탭이라고 하는 게 V체크 되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문제지를 옆에다가 이렇게 항상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여러 개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커서의 모양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브러쉬의 크기가 이만합니다 라고 보여지는 게 좋아서 노멀 브러쉬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해 두시길 권하는데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사이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 모양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를 확인해 주세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실 거고요. 캡스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캡스락 키는 꺼주기를 권합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눈여겨보셔야겠죠. 유니트에서 룰러스에 보이는 픽셀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픽셀 단위로 작업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텐데요. 타이핑을 하실 때 글자의 크기가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바뀌어 있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니트에서 단위도 살짝 보시고 오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라 라고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 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설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세팅을 맞춰주시면 모든 버전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될 거예요.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을 만드실 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일의 이름과 크기를 준수해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번호 1번입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width 400에 height 500 레졸루션 중요합니다. 요 해상도에 따라서도 글자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레졸루션도 72인지 꼭 확인하시고 제작을 해주세요. 작성을 하실 때에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제작을 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룰러스라고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소스를 불러와서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1급의 1번 불러와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저는 소스를 불러올 거고요. 혹시 저처럼 탭을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면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두 번째 줄 오픈으로 불러오셔도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드 소스가 들어있을 거예요.
1-1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사이즈를 얼추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거와 비교해서 요 단위가 400에 500 조금 더 커 보이죠. 윗스를 400으로 줄여봅니다. 하이트가 523, 좀 낮네요. 하이트를 500으로 맞춰주면 윗스가 382, 좀 모자라죠. 자, 모자라는 건 좀 곤란하고요. 남을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잘 이을 거니까 남아서 갖고 오는 게 좋겠네요. 자, 오케이 눌러서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임의의 이름이 들어갈 텐데요.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게 되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길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번에서 불러왔어요 라고 1-1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넣어줬고요. 문제에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 필터 메뉴 눌러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필터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아티스틱부터 차근차근 찾으시면 되겠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드라이 브러쉬 D는 요 위쪽에 있겠네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돼지 저금통의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요 돼지 저금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대충 가늠하셔서 그리셔야 될 텐데 아마도 시험장에 가실 때 자는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뽑아가지고 작업하실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잡을 건지 정도는 본인이 정하시고 요 정도는 넘어가지 않게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하셔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 이미지에서 배경 이미지가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눈을 감길게요. 콩 찍어서 눈을 감길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왼쪽 80 정도요. 위쪽 대략 한 200 언저리, 아래쪽은 450 언저리. 자, 요 안쪽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패스를 만드실 때 펜 툴을 이용해서 일일이 그리시는 방법도 좋지만 혹시 펜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면 도형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도형을 보시게 되면 모서리 둥근 도형 아니면 동그라미, 다각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그걸로 안 될 경우에는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돼지 저금통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중에서 라운디드 렉탱글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도구를 선택하고 나면 위쪽에 옵션이 이렇게 뜰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차곡차곡 쌓을게요. 쉐이프, 색깔이 눈에 보여야 잘 파악이 되겠죠.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실 텐데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혹시라도 더하거나 뺄 때에는 이 옵션을 조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돼지 저금통의 경우에는 돼지의 몸통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둥글 건지 레디어스 값을 조절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텐데 자, 요 모서리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면 1단위는 너무 작으니까 10단위, 100단위 이렇게 큰 단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완전히 동글동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터무니없이 큰 숫자 100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동글게 조금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10단위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지의 몸통은 좀 커다라니까 100이라고 임의로 커다랗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친구에다가 돼지의 코를 또 추가해야 되겠군요. 만든 친구들 보시면 레이어가 만들면서 제작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옆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창이 뜨니까 혹시라도 모서리가 좀 더 둥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숫자 값들을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CC 버전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 값을 더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사이즈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각각의 부분을 따로따로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링크를 부숴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옵션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의 코 부분은 추가를 할 거니까 컴바인이라고 선택을 바꿔서 작업을 할 거고요.
레디어스 값이 돼지의 코 부분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죠. 둥근 부분을 일단 대략 10 정도로 작게 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돼지의 코 부분을 그렸고요. 다리 부분도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다리 부분. 돼지의 기 부분 같은 경우는 도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펜을 들어서 직접 그리겠습니다. 펜을 들 때도 옵션은 마찬가지예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패스라고 바뀌어 있는 게 보일 텐데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쉐이프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색깔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필, 선은 필요 없어요. 스트로크는 짝대기.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역시 추가할 거니까 컴바인이라고 추가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하셔서 대략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모양을 보아하니 이렇게 귀의 끝자락이 동글동글하네요. 그렇다면 만들어진 친구를 수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펜촉을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툴이라고 해서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컨버트 포인트라고 선택하셔서 요 끝자락이라고 꾹 눌러서 당기시면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일일이 하나하나 선들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선택하는 화살표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 보일 겁니다. 일부분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이고요. 통으로 몽땅 선택하는 건 그냥 패스 셀렉션입니다. 저는 귀의 이 아래쪽 부분을 좀 넓게 위치를 옮기고 싶어요. 일부분을 수정할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할 거고요. 요 점을요 라고 클릭하셔서 요래요래 늘려주시게 되면 모양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고, 자꾸 요거 설명하는 요런 툴팁이 자꾸 나오네요. 좀 귀찮으니까 꺼주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프리퍼런스에서 환경 설정 다시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아무데나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자, 툴에 대해서 요거 방법을 설명해 주는 툴팁이 있을 거예요. 툴팁을 좀 끌게요. 쓰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으니까요. 자, 얘를 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설명하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돼지의 몸통은 얼추 다 만들었는데 돼지 저금통에 해당하는 이 동전 부분은 뚫어서 써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일릭스 옵션 다시 확인할게요. 자, 쉐이프 만들어 줄 거고요. 필 색깔이 보여야 되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요. 지금부터 그리는 아이는 여기 빠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패스 오퍼레이션에 가셔서 얘를 뺄 거예요 라고 서브트랙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요래요래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는 아이가 쭉 그렸을 때 빠지게 될 거고요. 추가로 더 넣어야 될 경우에는 다시 옵션을 바꿔주면 되겠죠. 요 아래쪽의 경우에는 네모지게 더 추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네모지게 더 추가할 거예요 라고 옵션을 이번엔 컴바인 합쳐줄 거예요 라고 해서 쭉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메꿔지기도 합니다.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 계속 옵션 바꿔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실 때 내가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도구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보시고요. 위쪽에 옵션들 더하고 빼는 패스 오퍼레이션을 쭉쭉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죠. 동그라미 눈을 요만큼 빼내도록 할까요? 일립스 툴로 바꾸시고 뺄 겁니다. 라고 서브트랙 눈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동전을 더 추가해야 되겠군요. 저 위쪽에 있는 동전은 동그라미를 더 추가해 주는 거니까 다시 컴바인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동그라미를 더 추가해 줍니다. 동전이 한 부분 잘린 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직접 넣고 그리면 좀 두 개가 겹치게 되니까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따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립스라고 하는 친구를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쫙 그려줄 거고요. 그러면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좀 따로 그려봤습니다. 여기에서 네모지게 빼주렵니다.
네모지게라고 했으니까 렉탱글 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옵션 보셔야 되겠죠. 뺄 거예요. 서브트랙. 자, 이제 레이어를 잘 보십시오. 지금 돼지 저금통의 몸통 부분을 쫙 만들어 줬고요. 겹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전 한 개는 따로 만들어 줬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합쳐줘야 되겠죠. 선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합쳐주도록 할까요? 일단 돼지 저금통의 몸통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의 잔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예쁘지 않으니까 자, 펜으로 그렸을 때, 도구로 그렸을 때 위쪽에 옵션이 뜬다. 거기에 패스 오퍼레이션이 보인다. 라고 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해줬었죠. 맨 끝자락에 보시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는 게 보일 거고요. 클릭하셔서 OK 눌러주시게 되면 잔상들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동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동전 이 친구의 경우에도 동그랗게 그렸고 네모지게 뺐어요 라고 하는 잔상이 남으니까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도구 잘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이 보인다고요. 거기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에 보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가 보인다고요. 콩 찍으시게 되면 OK 눌렀을 때 잔상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한 친구로 이제 뭉쳐졌으면 좋겠죠. 따로따로 동전과 돼지가 따로 놀면 안 되니까 너네들 둘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원하시는 친구들을 모두 다 클릭하셔서 선택됐다 라고 물들었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쉐이프라고 쉐이프 모양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졌고요. 이름 헷갈리지 않게 펜 작업이라고 할까요? 문제 보시면 그렇게 해서 펜으로 작업한 패스를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금통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셔라 라고 되어 있으니 패스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패스라는 패널을 열을 거고요. 거기에는 이미 내가 펜 작업하면서 만들어 놓은 쉐이프가 있을 겁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구석재기에 보시면 사줄이 보이시죠? 자, 그 줄을 콩 찍으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요래요래 뜰 거예요. 거기서 저금통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 만들어 놓은 아이를 패스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패스로 저장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색깔 물들어 있으면 곤란해요. 선택 해제한 상태에서 레이어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1번 다시 눈을 뜨도록 할게요. 이제 마스크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마스크라고 하는 건 일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1급에 2번에 있는 이미지를 데리고 와서 이 돼지 저금통만큼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가려주세요 라고 하는군요. 자, 그런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지요. 우선 이미지를 갖고 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2번 열기라고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이리 오시오 라고 이동 도구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좀 맞출게요. 1급에 2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1-2 라고 줬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위쪽으로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1급에 2번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그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세요 라고 적용이 되겠죠. 돼지 저금통의 모양만큼 그림이 비쳐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크기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변형하는 건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단축키를 외우라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어차피 시험 끝나면 또 다 까먹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일이 다 외우시라고는 하지 않지만 워낙에 많이 쓰는 키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겠죠. 컨트롤 T라고 하는 친구는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으실 거예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 친구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이 이렇게 가능할 거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문제 보아하니까 그렇게 저금통 모양으로 그림을 1-2번 잘라서 보여주면 되는데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그 레이어 스타일은 선이 들어가 있고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선이 요 돼지 저금통 모양만큼 들어가 있죠. 그래서 1급의 2번 이미지 자체에다 넣는 게 아니라 돼지 저금통 모양으로 만든 나의 펜 작업, 요 친구한테 레이어 스타일을 주는 겁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예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창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효과 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펙트를 쿵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한 이야기, 선의 굵기가 4만큼, 색깔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채워주는 게 컬러라고 하는 단색이 아닌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색깔 깜장 하양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색깔 자체를 쿵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색깔을 정해주는 물감이라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를 정해주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색깔에 대한 언급만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물감통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FF, FF00. 두 번째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6633FF라고 색상을 다 정해 주셨으면 그 친구의 모양이 이렇게 위쪽에서 보라색, 아래쪽에서 노란색으로 방향이 맞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앵글값, 각도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림자도 안쪽에다 주도록 할까요?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를 체크를 하시고 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그림자의 느낌이 다르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시간이 혹시라도 허락한다면 앵글값, 각도와 뎁스라든지 디스턴스, 거리를 좀 보셔서 조절하셔서 비슷한 느낌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작업하는 아이들이 그 위쪽에 계속 쌓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레이어를 만드실 때에 내가 선택한 친구의 그 위쪽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예를요 라고 열기 하셔서 원하시는 만큼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의 경우에도 크게 작게 수정이 가능할 텐데요. 브러쉬의 크기도 워낙에 자주만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하나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보시면 그 근처에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어요. 그 두 친구를 이용해서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크기를 가늠하셔서 부분을 선택하실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기를 줄이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조절하실 때에는 커서를 가장자리에다가 점에다 정확히 되는 게 아니라 비껴서 이렇게 되시면 커서 꼬부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쉐이프 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들을 불러오는 건 커스텀 쉐입이죠. 자, 커스텀 쉐입 툴 누르셔서 위쪽에 옵션 다시 확인하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필 색깔을 보면서 할 거예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누르셔서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을 불러오시면 될 텐데요. 자, 쉐이프를 콩 찍어서 찾아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이 아마 시험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양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찾는 아이가 없다면 아마 옛날에 썼던 그런 쉐이프들을 찾아다오 라는 걸 거고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불러와서 나는 예전에 썼던 쉐이프를 원해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사주리가 보일 거고요.
클릭하셔서 옛날 옛적에 쓰던 거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가 추가 장착됐고요. 열어보시면 2019 아니면 올 레가시라고 해서 예전에 썼던 것들, 다만 여기에는 그룹으로 다 따로따로 묶여져 있어서 찾기가 조금 번잡스럽긴 하지만 이걸 일일이 또 세팅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일일이 그냥 찾아주도록 하세요. 자, 위쪽에 다시 쉐이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레거시 쉐이프가 보인다고요. 여기에서 올 레거시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이 도와줘야 되겠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깨지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색깔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레이어의 왼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습니다. 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을 적용하겠습니다. 나머지 쉐이프도 찾아서 만들어 주세요. 크기나 모양을 바꿔줄 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 생기면 방향 조절, 크기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화살표의 경우에는 색깔을 두 가지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라디언트로 만드는 경우 아니면 개체가 두 개인 경우에 해당될 텐데요.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연두색의 화살표와 빨강색의 화살표가 보이는군요. 그러면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하고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복사할 때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복사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J라고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컨트롤 J를 누르셔서 복사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정해 줄 거고요.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이프 툴 눌러서 여기다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쿵 찍으시게 되면 글자가 자동으로 임의로 보여지죠. 글꼴과 크기 맞춰 주시고요. 색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군요. 레이어의 스타일에다가 뭔가 색상을 넣어줄 건가 봐요. 문제 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를 그 위에다 씌워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색상의 방향이 위쪽 노란색이고요. 아래쪽이 빨강색이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과 방향이 같으니까 N극 값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림자 효과까지 줘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좀 달라 보이죠. 그건 언급에는 없지만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꾸겨주는 웹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이에요. 자, 웹 텍스트를 뿅 찍으셔서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만 볼록하니까 아크 어퍼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전체적인 배치를 쭉 확인하시고요. 빠진 효과들은 없는지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눈금자도 없앨게요.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지울 수 있고요. 뷰 메뉴에서 룰러스도 꺼주시게 되면 눈금자도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400에 500짜리로 저장하는 건 JPG로 저장하시고 40에 50짜리로 줄여서 저장하는 건 PSD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 저장할 거니까 파일을 세이브라고 하셔서 경로 잡으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다고 했으니 그 위치에 그대로 저장하실 것. 다만 큰 이미지로 할 때는 파일의 형식이 JPG라고 했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사이즈 줄여주는
40에 50짜리는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40이라고 줄여주면 하이트도 자동으로 50이라고 줄어들 거예요.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 어디다 저장할 건지 경로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포토샵 PSD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할 거고요. 사이즈 맞추셔야 되겠죠? 400에 500짜리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인지 꼭 확인하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를 꺼내시면 되겠고요.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이미지 안에서 불러올게요. 1급의 4번 열기라고 눌러서 보아하니 이미지가 위아래 양옆 다 필요한데 사이즈가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에 가셔서 사이즈를 400이라고 바꿔봅니다. 그럼 높이가 491, 좀 모자라죠? 높이를 500이라고 바꿔봅니다. 그러면 폭이 좀 남죠? 남는 건 잘 이으면 되니까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와주세요. 오케이 눌러서 이동 도구 누르시고 끌고 오시면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온 친구 이름을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4번에서 갖고 왔어요. 1-4 필터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위쪽에 필터 갤러리라고 한 친구가 추가로 생겼네요. 저희가 앞에 문제 풀 때는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만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가 생겼습니다. 앞서서 썼던 그 필터 똑같은 아이를 쓸 것 같으면 이 첫 번째 친구를 누르시면 되고요. 저희는 새로운 모습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다시 가겠습니다. 텍스처에 가보시면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네요. 오케이 하셔서 필터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5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이라고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가지고 오시면 될 텐데요. 안쪽에 있는 거 선택하는 것보단 바깥쪽에 있는 색깔이 단조로우니까 바깥쪽에 있는 색깔들을 선택해서 뒤집어 갖고 오시면 되겠죠. 쭈루루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만 가지고 올 거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에 가시면 반대로 뒤집어서 쓸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셔서 알맹이만 이렇게 쏙 선택할 수가 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배치가 될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크기 조절하는 친구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었어요. 조절점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바꾸시면 되겠고요. 점에다 정확히 되지 않고 비스듬하게 되시게 되면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었죠. 배치를 적당히 해줍니다. 1급의 5번의 경우에는 색상을 보정하세요. 보라색과 파란색으로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퀵 셀렉션으로 여기 요 노란 부분이요 라고 선택을 추가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색상을 바꿔주실 때 이미지 메뉴에서 두 번째 어저스트먼트에 가시면 휴 세처레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색상 값을 휴가 왔다 갔다 하면 변하는 거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캔슬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동그라미에 사선 짝 그려져 있는 친구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콩 찍으시게 되면 요 안에도 휴 세처레이션 들어있어서 휴값을 왔다 갔다 바꾸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원래 있던 원본이 손상되지 않게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1급의 5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1급의 5번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를 줘야 되니까 레이어 자체를 선택하셔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5번에서 가지고 온 친구는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 가지고 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것, 레이어 이름 정리를 좀 해주시면 관리하기가 편하다. 레이어 스타일 주셔서 마무리 해주세요. 동전을 세워놓고 보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인 것 같죠? 자, 컨트롤 T 눌러서 그냥 방향을 이렇게 빙글을 돌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거울로 반사한 것처럼 좌우로 대칭시켜 주시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해주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비쳐 보이겠네요. 쉐이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 중에서 찬찬히 찾아주세요. 쉐이프의 색깔 바꾸는 건 레이어 보시면 미리 보기 썸네일 보이시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나오면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를 넣어줬을 때 혹시 이렇게 안쪽으로 선이 생기면 안쪽에 이렇게 색깔 넣었던 아이들이 조붓하게 보일 수 있어요. 스트로크가 배치되는 포지션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인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졌으면 좋겠어요. 아웃사이드라고 바꿔주세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이프 툴 눌러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색상의 방향을 보아하니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양옆으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저희는 왼쪽에 노란색이 오른쪽에 흰색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노란색이 양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에 흰색이 보이고 있어요. 반사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네요. 그렇다면 스타일을 리니어가 아니라 얘를 리플렉트라고 반사시켜주는 효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사돼서 색깔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하얘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친구가 노란색으로 씌워졌네요. 색깔 자체를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리버스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이 노랗고 안쪽에 있는 친구가 하얗게 색깔이 진열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글씨가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꾸깃하게 꾸겨주면 되겠죠.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도구, 텍스트 도구인지 확인하셔야 텍스트에 대한 옵션이 뜨게 될 거예요. 콩 찍으셔서 꾸겨줄 겁니다. 워 텍스트라는 친구 선택하셔서 모양을 찾아주세요. 어느 정도로 볼록할지는 밴드 값을 이리저리 조절하시게 되면 비슷하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배치와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훑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적에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게 있다면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 주실 것, 눈금자도 필요 없다면 룰러스 꺼 주실 것,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되어 있다면 이제 파일을 커다란 친구 JPG로 먼저 저장하시고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실 것, 왼쪽 꼭대기에 파일 가셔서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JPEG 저장,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파일을 세이브 as 하셔서 어디다가요? GTK 방에다가요. 이름은요, 포맷은요 라고 맞춰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사이즈가 달라지죠. 600에 400짜리로 용지가 달라졌으니 새롭게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 주셔야 되겠죠.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가 600픽셀에 400픽셀이로군요. 단위 꼭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꼭 확인해 주세요. 그레이트.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물감을 좀 짜놓도록 할까요? 정경색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색깔로 전체를 칠해주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칠해주는 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OK 눌러주시게 되면 그 색깔로 숑 하고 들어갈 거고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죠. 1급에 7번 불러오겠습니다. GTK 안에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1급에 7번. 사이즈 맞춰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우리 거 소스보단 좀 커 보입니다. 600이라고 맞춰줬더니 이 친구가 389 좀 모자라네요. 하이트 400이라고 맞춰줬더니 폭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건 잘 이으면 되니까요. 오케이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요. 이름 맞춰줘야 되겠죠. 1급에 7번에서 갖고 온 친구예요. 혼합 모드라고 하는 건 나와 내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섞어주는 걸 얘기해요. 현재는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섞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얘를 콩 찍으셔서 노멀이라고 하는 친구를 스크린으로 바꿔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과 섞여 있는데 그 친구의 투명도도 조정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투명도는 오퍼시티를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100%로 보이는 거 80%로 바꿔주면 되겠죠. 1급에 8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8번 예요 라고 해서 데리고 왔고요. 이미지 사이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서 보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하이트 411 남네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아도 되겠죠? 1급에 8번에서 온 친구예요. 보아하니 이렇게 하얀색의 정장을 입고 있는 여인네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크기 조절하는 거 컨트롤 T라고 단축키 하나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이 친구를 빈 그릇을 돌리는 거 가지고는 반대로 뒤집어지는 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고요. 남자가 이렇게 반 걸쳐 있으니까 이 지점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 끝자락이 이렇게 잘리워서 보이게 되죠. 별로 예뻐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자연스럽게 안 보이도록 가려주세요 라고 했군요. 일단 필터 먼저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세 번째 친구 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친구는 앞서서 했던 2번 문제에서 썼던 그 필터 그대로 쓸 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친구를 사용하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필터 쓸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불러올 겁니다. 아티스틱에 보시게 되면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OK 단추 눌러서 일단 필터 적용을 했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보이시죠? 얘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뭔가를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 않죠? 그대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어디 부분이 안 보이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색깔을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색깔이 흰색은 보이고 깜장색은 안 보이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색상 위쪽에 보시면 옵션이 보일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그 색깔이 안 들어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색깔을 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흰색, 검정색으로 저는 되어 있어서 그대로 나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잘 보여야 되는 부분, 하얀색이 잘 보인다라고 했었죠.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가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되는 부분 검정색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지금 저는 흰색 부분부터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끝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라고 쭉 왼쪽으로 빼서 검정색 부분 안 보이게 가려줄 테야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클릭 드래그 왼쪽까지 쭉 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드래그하는 기럭지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져요. 멀리까지 드래그하면 부드럽게 멀리까지 퍼지는 거고요. 가까이 당기시면 급격하게 색깔이 바뀌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반복적으로 적용하십시오. 1급의 9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9번 얘를요 라고 열기 했습니다. 1급의 9번을 보아하니 이 친구는 화살표만 잘라가지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일단 얘는 어차피 잘릴 거기 때문에 일부분만 문질문질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리 오시오 라고 몽땅 다 끌어다 놓도록 할게요.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요. 레이어 이름은 1급의 9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플라스틱 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 찾으셔서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일단 필터는 적용이 됐을 거고요. 잘 입어야 되는 모양은 마련이 됐는데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없네요. 일단 1급의 10번 불러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1급의 10번 이 친구 모양대로 잘려야 되는군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0번) 크기 적당히 배치했고요. 여기에서 이 하얀 부분만큼만 비춰서 보일 건가 봐요. 그렇다면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친구는 이 하얀 부분만 해당되는 거죠.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퀵 셀렉션으로 이 하얀 부분만 선택을 하셔서 칼날로 써먹을 테야요 라고 따로 좀 레이어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요 라고 선택을 잘 하셔서 따로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라고 누르시게 되면 복사를 바로 해줄 수가 있었죠. 이 친구가 클리핑 잘라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클리핑이라고 임의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1급의 9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밑에 있다고 했고요. 잘리우는 그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위쪽에 얹어져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되는 거였었죠. 1급의 9번 너가 잘라졌으면 좋겠어.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라고 하시게 되면 그 부분만큼만 이렇게 가려서 보이게 될 거고요. 1급의 9번 이미지의 사이즈 좀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셔서 대충 비슷한 느낌 노란색의 막대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얼추 비슷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레이어 스타일과 효과 주도록 할게요.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색상을 보정하세요 보라색 계열로 라고 했으니 원하시는 범위만큼 잡아서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셔도 되고요. 레이어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동그라미의 사선 클릭하셔서 휴 세처레이션 가셔도 마찬가지였죠. 편하신 방법대로 작성하세요.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선에서 색상과 투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 선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색깔을 지정하겠다라고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게 색깔들이었었죠. 윗동네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색깔을 이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끝나는 색깔은 사실 어떤 색이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색깔을 흰색으로 임의로 주도록 할게요. 대신에 투명도라고 했으니까 이 위쪽에 있는 단추 이 친구의 오퍼시티를 100%로 되어 있는 거 빵 퍼센트라고 해주셔야 이렇게 뒤에 색깔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OK 단추 눌렀을 때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고요. 위쪽은 선이 안 보이는 투명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이 색깔이 왼쪽에 색깔 보이고 오른쪽이 투명하게 비어져 있군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좀 수정을 해서 나오면 되겠네요. 앵글 값 조절하시고 빨간색의 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나오면 이미지들의 배치가 끝났네요. 나머지 쉐이프와 텍스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내가 원하는 쉐이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만들면서 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색깔 채워져서 눈에 보이는지 확인하시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쉐이프에서 색깔을 두 가지로 주는 경우는 그라디언트이거나 쉐이프가 두 개인 경우이죠. 보시면 이렇게 관형 모양이 한 개, 두 개가 되어 있군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으시면 쌍댕이 복사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크기 바꿔주는 거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지요. 글자 써서 마무리 할게요. 타이프 툴 눌러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꼴에서 크기를 두 가지로 지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누가 큰 친구인지 누가 작은 친구인지 구분하셔서 사이즈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색상 값을 3개로 줬네요. 기본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그라디언트에 2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색깔이 더 필요하다면 이쯤에 더 넣고 싶어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콩 찍어 주시게 되면 그 위치에 물감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잘못 하나를 더 만들었다면 이 친구는 창 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질질질 끌어내시면 사라지기도 하죠. 색상 적용하세요.
전체적으로 레이어의 크기와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크기를 맞춰주시느라고 눈금자 이렇게 켜놓고 작업하셨던 분들 나중에 이 친구들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파일 큰 이미지로 한번 저장할까요? 파일에 세이브 가셔서 경로와 이름 맞춰 주시고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로 저장하셔라.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지 확인하시고요.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포맷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역시 용지 사이즈는 똑같죠? 600에 400짜리 그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에 뉴 가셔서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니까 4라고 지정할 거고요. 사이즈 600에 400 변함없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픽셀 단위 꼭꼭꼭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배경의 색깔이 필요하군요. 물감을 짜놓도록 할까요? 정경색을 뿅 찍으셔서 색깔 지정되어 있는 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색깔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채워줄 테야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정경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보라색이 들어가는군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패턴을 지정해서 나중에 우리가 펜으로 그리는 요 도형에다가 채워주세요 라는 건데 패턴이 하나의 간격 얼마만큼인지를 이렇게 눈금자로 재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대략의 거리가 50보다 조금 더 가까워 보이니까 40에 40짜리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모듈 만들 수 있게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까요? 파일에 뉴.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까지는 주지 않도록 할게요. 40에 40이라고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면 조그만 네모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패턴 하나가 요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다만 그리기에는 너무 조그마니까 손바닥 더블 클릭하셔서 좀 커다랗게 보고 작업하겠습니다. 집 모양을 찾아줄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그리고 색깔이 보일 수 있도록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모양 만들어질 텐데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서 쭈루루 그려 주시고요. 색상 지정된 아이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지구 모양도 찾을게요. 도형들은 다 찾았으니 이제 패턴 정의를 해주시면 될 텐데 패턴 정의할 때 주의하실 것은 우리는 지금 요 집 모양과 지구본 모양 두 개만 패턴으로 정의되길 원하는 거죠. 하얀색 바탕은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얀색 바탕이 있으신 분들은 눈을 감겨서 없애주세요. 자, 이렇게 오롯이 도형들만 남았다면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으로 정의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름을 집, 지구 모양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패턴은 혹시라도 수정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바로 닫지는 마시고 최소화 버튼 눌러서 일단 밑에다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들 배치한 다음에 도형을 좀 작성해 보도록 하죠. 1급에 12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이미지들 모여있는 곳에서 불러오시면 되죠. 1급에 12번 사이즈가 지금 커 보이는데 이 친구를 가늠하려면 눈금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뷰 메뉴에서 보여주세요 룰러스트 눈금자를 이라고 키시게 되면 우리 거보다 훨씬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줄여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600에 400짜리로 줄어드는지 400에 600짜리로 늘어나는지 사이즈 잘리지 않도록 방향이 반대 방향이로군요. 요 크기 바꾸는 거 이제 단축키 외웠으려나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꿀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질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섞어줄 건가 봐요. 블렌드 모드를 적용해라. 하드라이트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나만 봐라고 하는 노말 상태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노말을 콩 찍으셔서 하드라이트라고 뿅 찍어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이 좀 묻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일부분 가려주려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달라. 대각선 방향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마스크는 일부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레이어 창에서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였고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있죠.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 두 가지밖에 없는데 흰색으로 지금 잘 보이고 있으니 요 왼쪽 아래쪽의 경우에는 잘 보여도 상관이 없으나 오른쪽은 안 보이도록 가려줘야 되니까 이 친구를 부드럽게 가려줄 수 있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셔라 라고 했었죠.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깜장이와 하양이가 보일 거고요. 혹시라도 색깔이 하얀 깜장이 아닌 경우에는 색깔 너 참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마음에 드니까 얘는 닫을게요. 그렇다면 어디가 보여진다고요? 지금 이 친구의 왼쪽 아래쪽이 보여지는 거 잘 보여라 흰색인 거고요. 오른쪽 상단 이 부분은 안 보여라 라고 안 보일 수 있도록 검정색. 그렇다면 잘 보이는 흰색부터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죠. 검정색으로 안 보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 잘 보이는 부분 여기서부터요 라고 클릭해서 쭉 대각선으로 올리시게 되면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감춰지게 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1급에 13번 갖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1급의 13번의 경우에는 필터도 주고 일부분을 가려주는 레이어 마스크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갖다 놓고 보니 이 부분이 지금 눈에 거슬리죠. 거기를 부드럽게 안 보이도록 가려달라 라는 얘기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일단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컷아웃이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할 거고요. 오케이. 마스크 씌워주겠습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다. 뿅 찍어서 마스크를 씌워줬고요. 하얀색 마스크는 가려준 보람이 없어요. 그대로 하얀색으로 다 투명하게 보이고 있는 중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하세요 라고 했으니 좌우로 움직여서 얘를 색깔 칠해달라 라는 얘기인데 왼쪽은 안 보이게 가려 주셔야 되고 오른쪽은 잘 보이게 내버려 두셔야 되니까 부드럽게 가려지라고 그라디언트 색깔이 흰색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어머나 색깔이 다르군요. 콩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오케이. 흰색이 먼저 보이고 있고요. 검정색이 나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보여야 될 게 여기이고요. 검정색으로 가려줘야 될 부분이 저기이군요. 그렇다면 얘를 오른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왼쪽으로 쫙 당기시게 되면 보이고 안 보이고 정할 수 있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부드럽게 가려주세요. 1급의 14번 불러올까요? 1급의 14번 열기. 필요한 부분만 잘 따오십시오.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미지들은 다 배치했고요. 이제 커스텀 쉐입으로 만들어줄 친구, 타입으로 글씨를 써줄 친구들만 작성하시면 될 텐데, 커스텀 쉐입으로 해결이 안 되는 펜 툴이 남았네요. 자, 여기에서 펜 툴 작업을 해주실 적에 색깔들을 좀 눈여겨봐 주세요. 노란색 비슷한 살구색 요 친구 집 모양 부분, 그리고 돋보기 모양, 그리고 보라색으로 붙이는 요 부분, 이 세 가지가 다 펜툴로 만들어준 건데, 레이어들이 따로따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서로 다른 색깔을 적용해 줄 수 있고요. 살구색 부분의 경우에는 색깔뿐만 아니라 패턴도 그 위에 씌워져 있군요. 자, 일단 모양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배경으로 쌓아뒀던 이미지들은 좀 방해가 될 테니까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쫘라락 눈을 감기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작성을 할 건지를 쭉쭉 뽑아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그려주겠다라고 눈금자를 뽑아 놓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간 자를 이용해서 이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이 정도 범위는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각자 원하시는 범위를 잡아서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범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집 모양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집 모양을 그릴 때에 쉐이프 도구를 쓰셔도 되고 펜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이 친구의 경우에는 모양이 그렇게 복잡스럽진 않으니까 펜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될 것 같죠. 먼저 집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로 만드실 경우에는 펜 촉을 들으시고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보여야 되니까 필,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라고 해서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될 텐데, 펜툴 다루는 방법 클릭 하시게 되면 직선이 그려지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곡선으로 만들어진 친구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왼손이 도와주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에서 뽑아냈을 때 나타난 요 핸들들 보이시죠? 그 핸들의 끝자락, 방망이가 보일 텐데 그 끝자락을 클릭 드래그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거나 아예 핸들 자체를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방향을 제가 라인을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핸들이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 동그란 방망이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방향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틀어주셔도 되고요. 아예 그냥 그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 보이시죠? 여기를 Alt 클릭하셔서 핸들 자체를 끊어버리시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요 친구들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끝맺음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펜촉 끝자락에 동그라미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닫힌 선을 만들고 싶을 때는 핸들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이미 만들어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친구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펜 쪽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 보입니다. 패스 셀렉션은 전체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그 일부분 하나하나를 수정해서 쓸 수 있어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위치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펜 쪽을 꾹 눌러서 컨버트 툴 이용하시면 곡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지요.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집 모양의 경우에는 끄트머리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살짝 둥글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듬어지기 위한 점선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펜툴로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렸다 라고 클릭 하셔서 그리실 때 뾰족하게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얘를 비스듬하게 하나 더 만들어 주시게 되면 곡선화 시켜줄 때 하나의 점만 쭉 당겨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주실 수 있으세요. 참고하십시오. 집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글둥글할 거 생각해서 끄트머리에 점을 2개씩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지붕 모양, 클릭해서 지붕의 끄트머리 둥글게 다듬어 주기 위한 여분의 점 하나, 뾰족해도 되면 그냥 하나씩 점들을 생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다듬어 줄 거 생각하신다면 여분의 점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게 되면 선이 비뚤어지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비껴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쉬프트를 떼시고요. 직선으로 올라가야 될 경우에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 선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여분의 점들을 하나씩 더 추가한 곳은 둥글게 다듬어 주기 위함이에요. 펜 쪽을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툴 보이고요.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곡선화 되니까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지게 되겠죠.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 봤고요.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죠. 동그랗게 구멍을 내줘야 되니까 빼겠습니다.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내가 방금 만든 친구의 위쪽에 보시면 옵션 보이시죠?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게 되면 내가 더하겠다 빼겠다 라고 하는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집 모양에서 동그란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서브 트랙으로 옵션을 갈아 끼웁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리는 만큼 동그랗게 빠지게 될 거고요. 모양은 보시고 적당히 선택하세요. 이 정도 빠지면 되겠죠?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색깔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된 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잔상이 남아있으니 별로 예뻐 보이진 않는데 아직 저희가 완성한 건 아니니까 그 친구를 다음 거 돋보기 모양을 위해서 좀 남겨두도록 할게요. 정리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은 새로운 레이어로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일립스 툴이기는 하지만 위쪽의 옵션을 새로 만들 거예요. 뉴 레이어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중심점을 맞춰 가지고 그려주는 게 좋겠죠. 중심점을 맞추실 때에 여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하나 뽑아 놓으시면 좋겠네요. 가이드라인 하나 임의로 추가해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어머나 중심을 거기로 알아보질 못하네요. 왼쪽 손으로 Alt 누르시면 중심이 이제 그쪽인지 확인이 되고요. 정원이 그려졌으면 좋겠네요. Shift 눌러서 정원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죠. 색깔이 헷갈리니까 좀 바꿔 놓도록 할까요? 안쪽에 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요 라고 레이어 일립스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일립스 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옵션을 보시게 되면 패스 오퍼레이션 이용하셔서 더하고 빼고가 가능하다고요. 이번에 뺄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선택하시고 여기서부터 중심점 클릭 드래그 하면 중심을 또 거기로 인식하지 못하죠. 왼손 출동이요. Alt 누르시면 중심이 거기인지 이제 인식하네요. Shift 눌러서 정원을 그려줄 거다 라고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제 돋보기의 아웃라인은 만들어졌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레이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립스 선택하고 있고요. 도형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바꿨고요. 이번에는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줄 거다 라고 컴바인으로 바꿨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쭉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되 이 친구가 위치가 거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패스를 선택하셔서 이리 오시오 라고 옮기실 수 있으세요. 컨트롤 T 누르면 조정도 가능하지요. 조절점으로 방향 바꿔 주시고 크기 적당히 바꿀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집 모양 짜투리 남은 보라색 부분 남았네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펜으로 다 새로 그려줘야 되겠군요.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펜 툴 들으시고요. 레이어 새로 만들면서 하니까 쉐이프라고 옵션 바뀌어 있는지 확인,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 확인하시고요. 레이어 새로 만드는 거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뉴 레이어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셔서 그려주세요. 방향을 바꿔줄 거니까 Alt 눌러서
핸들의 중심점 끊어 주실 거고요. 직선으로 쭉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으로 아래 뚝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곡선으로 맞춰주시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거면 핸들을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Alt 눌러서 핸들 잘라주시고 직선으로 곧게 뻗어나갈 때는 클릭해서 직선으로 올려주신다. 자, 집 모양의 레이어의 경우에 지금 잔상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죠? 자, 집 모양의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펜으로 그렸습니다. 펜 도구를 누르셔도 되고 쉐이프로 다듬었어요. 쉐이프를 누르셔도 되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패스 오퍼레이션이 보여야 잔상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서요. 자, 패스 오퍼레이션에 가시면 맨 끝자락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잔상들이 깨끗하게 사라지죠. 다시 돋보기 모양 볼게요. 자, 돋보기 모양의 경우에도 이 안쪽에 이렇게 잔상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친구도 라고 선택하시고 펜으로 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쉐이프로 만들었을 수도 있죠. 자, 펜 도구를 눌러도 옵션은 똑같습니다. 패스 오퍼레이션 가셔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하시게 되면 잔상들이 깔끔하게 사라질 거예요. 보이시죠? 집 모양의 경우에는 위에다가 패턴도 씌워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패턴을 씌울 친구 하나를 더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쌍댕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같은 아이가 만들어졌고요. 쉐이프를 만드실 적에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저희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색깔을 채우면서 합니다 라고 했던 필이 보이실 거예요. 필이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주시면 현재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친구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는 패턴으로 치우길 원하니까 네 번째 친구로 갈아 끼우겠습니다. 콩 찍어주시면 어떤 패턴을 원하시나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패턴 얘가 기억하고 있죠? 콩 찍으시게 되면 우리 만들어 놨던 쉐이프에 더불어서 패턴까지 얹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패턴 만들어진 친구가 너무 작게 들어갔거나 너무 크게 들어갔다면 그 친구를 적용하실 때 스케일이라든지 로테이션 방향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이즈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아서 그대로 둘 거예요. 레이어 다시 확인할게요. 이 친구는 집 모양이고요. 이 친구는 패턴입니다.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여기는 집의 일부분인 집의 일부분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줘봤어요. 집이라고 하는 친구 살그색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패턴이라고 하는 거 따로 똑같은 거를 하나 복사해서 패턴으로 얹어준 거 보일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가이드라인은 복잡스러우니까 안 보이도록 닫아줄까요?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닫아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미지들 다시 쫙 눈을 뜨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과 텍스트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와 텍스트 작업도 모두 끝냈네요. 레이어의 순서들 틀린 게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꼼꼼하게 보셔서 혹시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꼭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시고요. 눈금자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죠. 룰러스 꺼주셔서 오롯이 작품만 남도록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네 번째 문제도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2021년 6월달 B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쉐이프 툴을 이용하시거나 펜 툴을 이용하시는 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써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